백현동 개발사업 특혜국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백현동 부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줘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게 그 지금 야당 인사들한테 제기되는 혐의 중에 상당 부분 또 배임 혐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혐의인데요. 근데 여기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좀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녹지였던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준주거지로 상향시켜줬다. 네. 예,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했다. 네. 그래서 이제 인간 개발업자들한테 엄청난 특혜를 안겨줬고 수익을 안겨줬다라는 게 이제 백현동 특혜 의혹인데 먼저 준주거지역 상향시켰다는 부분을 조금 한번 저희가 좀 보도록 하죠. 이게 원래 백현동 부지는 그 한국식품연구원에 있던 부지였잖아요. 네. 그 연구원이 있던 네. 부지였는데 원래는 이제 연구원에서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 보고를 거친 후에 이게 이제 용적률이 훨씬 더 높은 준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상향됐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민간업자들이 청탁을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그렇게 검찰은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장동이든 백현동이든 중요한 것은 검찰이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배임 혐의거든요. 근데 그렇죠. 배임이란 건 뭐냐면 그렇게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네. 돈을 더 벌 수 있었는데 못 그렇죠. 벌었다라는 네. 건데 이제 제가 이제 대장동 관련 그 취재를 하면서 여러 도시계획 전문가들, 도시개발 전문가들 보면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일산 지역만 해도 제가 이제 여기 뉴스타파 오기 전에 JTBC에 있을 때 킨텍스 지구, 제가 지금 킨텍스 지구 살고 있는데 저희 살고 있는 옆 단지가 있습니다. 그 한화 꿈의 그린 해서 한 2,000세대가 들어온 곳이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1조 5천억 가량이 됐어요.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고양시가 뭘 가져갔을까요? 뭘 가져왔습니까? 가져간 게 없습니다. 그냥 그러면- 땅만 팔았어요. 근데 그러면 땅만 팔았는데 그 땅을 또 되게 싸게 팔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걸 보도했었는데 네. 우리가 민간 개발을 줬을 때 그 민간 개발을 허가해준 지자체가 환수를 얼마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그건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렇게 환수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특혜 개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렇죠.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본인이 주장하기로는 단군 1회 최대 환수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네. 이제 그 금액으로 치면 약 5,500억이 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그 인정은 됐잖아요. 5,500억 부분, 그렇죠. 5,500억 네. 환수했다. 근데 그 부분이 인정이 된 게 이제 뭐 임대주택 부지랄지 아니면 제1공단에 대한 공원 개발 비용이랄지 그 터널을 뚫는 비용이랄지 합치면 한 5,500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임이란 것은 자 그러면 5,500억이 아니라 1조를 벌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나머지가 배임이죠. 네티즌이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올 때 이렇게 썼더라고요. 손흥민한테 야 너 왜 오늘 2골밖에 못 넣냐? 그렇죠. 3골 더 넣었어야지. 3골 더 넣어서 경기 이겼어야지. 그럼 우리 구단주는 배임 혐의로 선수를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의 그 도시개발 사업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돈을 환수한 거는 사실이죠. 네. 근데 그 부분 때문에 검찰도 배임을 적용했지만 그 배임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7,886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민간 개발이 다 가져간 번 수익 전체를 다 가져왔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어떤 업체가 여기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개발하나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억지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네. 상식적으로 7,886억 원을 수익을 민간이 올렸다면 뭐 성남시가 5,500을 가져가고 민간이 한 7,800억 된다고 치면 그럼 이 중에서 뭐 우리가 또 봤을 때 뭐 일부를 뭐 배임 혐의다 이게 아니라 전체를 다 금액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 법원 가면 당연히 야 이렇게 되면 어느 민간업자가 개발을 하겠냐 이렇게 될 텐데 백현동도 똑같습니다. 지금 민간업자가 분양 수익을 3천억 정도 올렸다고 하는데 네. 왜 돈을 더 못 벌었냐? 이거 같은 경우는 성남시는 한 1,000억 원 정도 번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럼 민간업자에서 한 1,000억 원 더 뜯어왔어야 되는 건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를 더 가져왔어야 되느냐? 검찰은 그거 제시를 못하죠. 그러니까 배임 혐의의 기준이 뭐냐?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배임을 범죄를 제가 만약 뭐 시장이다 저지르려고 배임을 저질렀다고 유죄가 인정이 되려면 제가
그 배임을 그 범죄를 저지른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살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살인의 동기를 밝히는 게 그 검찰 수사의 목적이거든요. 과정이고 네. 그 동기가 밝혀지지 않으면 재판에서 굉장히 무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발 특혜, 그러니까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죄 동기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나중에 돈을 받기로 했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지분을 몰래 차명으로 참여해서 나중에 그 개발 이익을 나눠 갖기로 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검찰이 밝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음. 대장동, 백현동을 통해서 그렇다면 돈이 갔거나 주기로 약속을 했거나 이런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채 배임이라고 하고 재판에 가면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백현동 그 민간 개발업자가 그 김인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이제 그 예전에 그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선거 때 이제 캠프에 있었던 분이신데 네. 이분은 이제 구속 기소가 됐어요. 네. 그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라는 걸로. 근데 거기 재판에 나와서 뭐 그 200억 중에 200억 그러니까는 김인섭 씨가 그 요구했던 200억은 이재명 시장과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의 몫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제 검찰은 그거를 계속 가지고 이제 수사를 계속 칼을 겨누고 있는 건데, 근데 또 정작 김인섭 씨는 그 부인했어요. 그 예. 근데 제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예. 그렇다면 백현동 사건이 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 정권이 바뀌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 누가 있냐면 대장동 자금책 조우영이 있습니다. 와 여기서 또 등장을 하는군요. 조우영. 2015년에 조우영이 부산저축은행 대출 알선금 등 한 20억 네. 정도 알선 수재 혐의로 네. 수원지검에 구속이 돼서 그 실형을 받아요. 네. 2년 6개월의 그 실형을 받는데 그때 당시 그 교도소에서 조우영과 같은 방을 썼던 게 김인섭 씨입니다. 김인섭 씨와 조우영이 한 6개월 정도 같은 방에 수감돼 있으니까 많은 얘기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그걸 남욱이 조우영한테 듣고 남욱이 나중에 검찰에 알려준 겁니다. 조우영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예. 김인섭이란 분이 일명 허가방으로 별명이 불리는데 성남시에서 예. 조우영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뭔가 있는 것 같다 백현동에 대해서. 근데 그러면 남욱은 백현동에서 어떻게 아냐? 백현동과 대장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발이 되거든요. 맞아요. 2014년부터 예. 추진이 됐는데 예. 그때 당시 2014년 6월과 7월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한 정영학 녹취록 중에 제 기억에 2014년 6월, 7월 두 번 나와요.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남욱이 청와대에서 이재명 잡으라고 오더가 떨어졌대요라는 발언이 나옵니다. 오더가 떨어졌다라는 발언이 나오는데 그럼 뭘로 오더가 떨어졌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녹취록만 봤을 때는. 근데 왜 박근혜 정부의 그 민정수석실에 우병우가 이제 남욱이 말로는 우병우가 지금 이재명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난리가 났다. 그래갖고 그 만배영이 알려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 남욱의 발언이 녹취록에 나오는데 무슨 내용이지가 저는 되게 궁금했는데 그게 저희가 나중에 이제 대장동 수사 기록을 봤더니 남욱 검사도 궁금하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네, 물어봤겠죠. 이게 왜 이때 왜 청와대 네, 민정수석실이 갑자기 왜 이재명을 잡으라고 한 거죠? 하면 네. 남욱은 그때 뭐라 그러냐면 세월호 직후잖아요. 2014년 4월 직후에 그게 한 6월쯤 됐으니까 세월호와 관련해서 이재명 그 시장이 너무 비판을 하니까 그걸 잡으라고 한 걸로 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뒤에 또 녹취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만배영이 나한테 네. 너 아시아 디벨로퍼 정석천이랑 만나지 마. 연락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고 정영학한테 남욱 얘기를 해요. 예. 정석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백현동 그 민간 그러니까 개발업자죠.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네. 데가 바로 백현동의 그 맞아요. 개발 시행사입니다. 맞아요. 예. 이 말은 뭐냐면 너 지금 막 여기저기 빨빨대고 막 뭐 하고 다니는데 그 아시아 디벨로퍼 그쪽 접촉하지 마. 왜냐면 그때 이제 거기도 개발하려고 막 했으니까 남욱은 분명히 거기 숟가락을 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 측의 주장은 뭐냐면 이거 종상행 안 하고 빨리 저거 해결 안 하면 압력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박근혜 정부로부터 들어왔다. 국토부도 들어오고 뭐 네. 박근혜로부터 받았다는 게 이재명의 주장인데 아마 재판에 대해서 자기 이 주장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녹취록에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저도 하나하나 이렇게 집에서 누워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니면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떠 보면 아니면 근데 가끔은 꿈 안에서 아구가 맞춰지는 톱니바퀴에 이 톱니들이 맞아 들어가는 순간이 오는데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시아 디벨로퍼란 백현동의 시행사가 정영 녹취록에 나온 이유가
그때 당시에 청와대가 그 성남시를 압박하는 하나의 그 정황 증거로 저는 판단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병우 수석은 제가 전화를 해봤죠. 당신 왜 이때 이 녹취록에 이런 발언이 나오는데 혹시 이재명에 대해서 뭐 사정을 하거나 뭐 조사를 하거나 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자료나 이런 걸로 합리적으로 추적을 해보면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재명 대표는 사정의 대상으로 들어가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때 당시에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 2014년에 이석기 통진당 네, 그렇죠. 그 뭐 해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이석기 사건이 있었는데 뭐 이석기 사건과 연관된 뭐 경기동부연합이라는 그렇죠. 데가 뭐 성남시에서 무슨 뭐 용역을 받았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흘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보면 그 관련 언급이 나오죠. 이석기 사건을 최대한 크게 부풀려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지시한 게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렇게 지시했다 이런데 이 모든 사건이 개별적인 사건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가 볼 땐 다 연결이 돼서 함께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권력이 그렸던 빅피처 같은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 용도를 상향해 준 게 시의 자체 판단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의 요청, 그다음에 또 국토부의 요청에 따른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때 한국식품연구원이 이제 지방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 때문에 부지 매각을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8차례인가가 유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국토교통부죠. 수차례 이제 용도 변경을 요구해서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 일반 주거 지역으로 해줄 수 있느냐? 이거는 도시 그 기본 계획상 이건 어렵다는 거예요. 일반 주거 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방법이 준 주거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 워낙에 사건이 많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디테일을 얘기하지만 네. 들으시는 분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예. 제가 이제 저 시청자나 독자라고 해도 근데 이제 간단하게 저는 이 대장동이나 백현동 뭐 이런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배임으로 인해서 재판에 넘기려고 하면 그 배임의 동기를 검찰이 밝혀줘야 돼요. 증거로서. 근데 지금 명확하게 이게 심플하게 보시면 됩니다. 배임의 동기에 대한 증거. 이 사람이 왜 손해를 성남시에 아니면 경기도에 끼쳤냐. 그 증거, 동기를 댈 만한 거, 돈을 받기로 했거나 약속했거나 이거 밝히지 못하면 그럼 무죄 나오죠. 그렇죠. 네. 근데 아직 지금 현재까지는 밝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요청이 있었다는 건 윤석열 정부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2022년 7월 그 백현동 사업과 관련된 감사 보고서에서 국토교통부가 그런 요청을 성남시에 한 게 사실로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네. 아시겠지만 정부라는 거는 저도 공직자 생활을 했습니다만 정권이 바뀌면 말이 바뀌거든요. 네. 그때는 그게 맞고 이때는 이게 맞습니다가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건 권고 사항이었어요라고 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냥 예. 협조만 그렇죠. 협조를 요청했고 판단은 뿐이다. 거기서 한 겁니다라고 나와버리면 네, 네, 그렇죠. 이제 쉽지 않은 거죠.